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국제사회의 중요 현안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분석을 보태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번 한 주는 미국의 중간선거, 아세안 정상회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굵직굵직한 세계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리뷰 Y 시간, YTN의 국제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가원님 말씀처럼 국제적인 이슈가 다양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중간선거 내용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평가원님 분석 내용 들어볼까요? 네, 먼저 11월 8일에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YTN은 오늘 미국은 중간선거 투표일, 정치 지형 바뀔까 보도를 통해서 미 중간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뤄줬습니다. 특히 미 중간선거의 개념이나 의미, 투표 대상, 선거일이 11월 8일 화요일에 정해진 역사적인 맥락도 살펴주어서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방송된 공화당 유리, 미 중간선거, 한국의 영향은 대담 역시 미국 선거 시스템부터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었는데요. 특히 중간선거 투표 용지를 이제 공개를 해서 관심을 끌기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선거제도가 좀 달라서 미국 선거를 접할 때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해설 보도들에서는 미국 연방 선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각 측의 입장과 주목할 점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의석 배분과 선거 결과가 갖게 되는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상황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시청자의 언어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미국 선거 제도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쉽게 설명하는 건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쉬운 방법이 뭘 있을까 이렇게 항상 고민했는데 사실 뭐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국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또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국입니다. 예. 현지 한인들도 260만여 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서 살고 있는 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를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게 뭐 언론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뭐 준비를 하느라고 했지만 많이 또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도 많이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데 평가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박사님 이번에 좀 새로운 구성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좀 눈에 띄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와 이 선거 관련 영향 보도에서는 YTN이 다양한 방식으로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점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동부 경합지 조지아주 분위기는 보도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현지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이나 대표자와 화상 연결하고 또 특파원을 파견해서 현지 분위기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신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박사님과 같은 뉴스에 주목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코너가 뉴스라이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한국계 당선도 관심 중계로 이어졌는데요. 제가 이 중계가 의미 있다고 본 것은 바로 취재원의 활용 방식입니다. 국제보도에 관한 국내 언론의 비판 중 하나는 특파원의 숫자를 점점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파원 파견이 줄다 보니 직접 취재하지 않고 외신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파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필요한 지적이지만 언론사마다 특파원을 보낼 수 있는 여력도 또 내부 사정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론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YTN이 접점을 찾은 것은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취재원으로 활용한 것인데요. 이 중계의 취재원은 특파원이 아니라 한인타운의 청소년 회관 디렉터 스티브 강 씨였습니다. 이 강 씨가 전문 기자 못지않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통신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캘리포니아 주민이 다른 주로 이주하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판세 변화를 요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또 동시에 중계되는 동부 지역의 기자와 내용을 비교하면서 복수의 격전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좀 주목도가 높았고요. 사실 해외에서도 특파원의 몸집 줄이기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파원을 대신에 실제 취재 가능한 인력을 고용해서 대안을 찾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고 또 국내 언론에도 시사점이 많은데요. YTN이 그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민들의 도움을 받는 것 굉장히 빈도수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사실 화상 전화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언론사든 여건이 되면 특파원을 많이 보유해서 현장을 많이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제 그 중간 선거에 가서 유권자도 만나고 또 후보들도 만나서 의견 듣고 인터뷰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특파원 수를 또 그렇다고 무작정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뉴스 수요가 늘어났을 때 갑자기 늘리는 것보다는 뭐 현지에 있는 분들이 현지 사정을 잘 아니까요. 그런 통신원들의 도움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파원 수를 늘리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많이 보편화된 이 화상 전화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취재원을 발굴하고 그 취재원을 네트워크화하는 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 미국 중간선거 보도 관련해서 형식의 변화, 새로운 시도 이런 걸 좀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내용에서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계 후보 출마 관련 보도였는데요. 선거 결과보다는 사전에 출마 이유와 공약을 좀 조명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요. 11월 10일 뉴스라이더 미 공화당 영김 연방 하원의원 재선 유력 소감은 보도였습니다. 여기서는 한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미 하원에 입성하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영김 하원의원의 화상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반가움과 동시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 국내 선거 보도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간 선거에 출마한 한국계 의원들에 대한 보도가 선거 결과보다 좀 출마 이유와 공약에 조명을 두어서 좀 더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이번에 낙선한 데이비드 김 같은 경우에 이러한 보도가 있었다면 좀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점도 있습니까? 예,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사실은 대다수의 사전 예상과는 다르게 상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와 언론의 예상이 이제 왜 빗나갔는지 또 그에 대비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충분한 성찰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결정된 날이 일요일이기도 했고 또 바로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회의, G20 정상회담 이것으로 국제 이슈가 전환돼서 충분한 해설과 논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관련 보도도 매일의 이슈를 좀 따라가서 새로운 정보와 상황을 전달하느라 좀 바빠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에 의의에 대해서 해설이나 또 여야 패널들이 출연해서 각 정파의 입장에서 이슈와 성과를 해석하는 대담 이런 건 몇몇 보였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의 정책 대응과 관련된 심층 분석과 제안은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 또 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와 대응 정책에 대한 YTN의 종합적 분석과 대담이 담긴 그런 해설 보도들이 앞으로 좀 긴 호흡으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중간선거 관련된 보도가 많아서 다른 국제 이슈는 좀 많이 묻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 보도는 많은 칭찬을 드렸지만 다른 국제 뉴스는 아쉬움이 많은데요. 11월 6일 이집트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가 그 예입니다.
상대적으로 YTN 뉴스에서는 잘 조명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도를 접하면서 전 세계 80개국이 참여해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은 어떠한가 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도 탄소 발출량이 상당히 많은 국가 중 하나이고 손실 보상 문제라든지 온실가스 저감 문제라든지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주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다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시된 정부 자료나 연설 내용을 좀 중심으로 시사점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중간선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주신 것처럼 인류 전체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이슈와 관점이 덧붙여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꼭 다뤄보면 좋을 주제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사실 제가 이전에도 리뷰 Y에서 다룰 주제를 고르면서 국제 보도도 사실 많이 살폈었는데요. 그 양이 현저히 적어서 비평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YTN이 미 중간 선거만큼 해외 소식을 다채롭게 다룬 적이 있었던가 떠올려 보면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범위나 시각은 좀 좁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 뉴스가 한중일 3국이나 서방 선진국에 집중이 되면서 우리가 접해야 할 뉴스를 쉽게 못 접하고 있는 문제를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국제 보도의 관심과 폭의 깊이를 넓히는 YTN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로 국제부에서 다루어야지 되는 그 보도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인력 구성이나 보도 대상의 선정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제부 취재와 보도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 국제부에 이제 부장을 포함해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중국, 일본의 특파원이 1명씩 3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모두 1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YTN 국제부는 단신 기사를 간단한 걸 빼고도 하루에 리포트하고 기자 출연을 10건 정도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그 방송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YTN이 이렇게 국제 뉴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청자분들의 국제 뉴스에 대한 요구가 더 빨리 그다음에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두 분의 지적이 저희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이런 지적이 YTN의 어떤 국제 뉴스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제한된 인력 내에서 지금 국제부 기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외신 인용 넘어 적극적인 발굴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에 각국의 교류와 연합, 갈등이 많아지면서 시민들도 국제뉴스가 중요하다는 것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국제뉴스를 발굴하면서 적극적으로 논평을 생산하는 YTN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김은정 박사님 들어보겠습니다. 국제보도, 대한민국 언론 YTN만의 렌즈로 담아내야. 지금은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국제적 이슈와 정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으로서 YTN이 YTN만의 관점과 시각으로 국제 이슈를 전달하고 토론을 독려하는 공론장 역할을 해주시길 응원합니다. 네, 오늘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